이곳은 전남 영암에 위치한 국제자동차 경주장입니다. 개막 경기를 하루 앞두고 준비가 한창인데요. 이곳은 경기에 출전하는 각 팀들이 출전용 차량을 점검하는 일명 피트라 부르는 곳입니다. 경주차들의 보관과 유지 보수가 이루어지는 경납고인 셈이죠. 개막 경기 우승을 노리는 한 경주팀의 피트. 경기에 출전하는 차량은 모두 3대. 이상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점검에 여념이 없는 22년 경력의 베테랑 신영학 팀장. 원준아, 시동 걸어보자. 자동차 엔진 소리만 듣고도 차량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이들은 미케닉으로 불립니다. 레이서들이 최고의 기량을 낼 수 있도록 자동차를 만들죠. 자동차를 만들고 제작하는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메케닉이라고 하는데, 이 레이스 메케닉은 레이스카의 그 특성에 맞는 부품을 만들고 제작을 하고 또 그걸 조립을 하고 그다음에 되게 많이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직업입니다. 경기 전까지 늘 차의 부품들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타이어는 시합 직전에 장착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타이어와는 모습이 조금 달라 보이는데요. 레이싱용 타이어는 흠이 나 있지 않은 민무늬에 폭도 더 넓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른 도로에서 쓰는 타이어예요. 드라이 타이어여가지고 이게 마른 도면에서는 접지력이 더 좋아가지고 더 빠른 랩타임을 낼 수가 있어요. 일반 타이어보다 천연 고무의 비율이 높고 크기도 크지만 무게는 더 가볍습니다. 그렇다면 차체는 얼마나 다를까요? 먼저 무게부터 차이를 보이는데요. 일반적인 중형차보다 무게도 200kg 정도 가볍습니다. 네, 여기 들어가 있는 파츠들 세세하게 다 따져보면 다 가벼운 소재로만 되어 있어요. 그게 경쟁력이거든요. 똑같은 규정에서 어느 차가 최대한 가볍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차량의 퍼포먼스가 틀려지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막 그런 웨이트 때문에 볼트도 갈아요. 볼트도 막 갈아가지고 뭐 몇 그램이라도 빼려고 메케닉들이 노력을 많이 해요. 무게는 가볍지만 배기량은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승용차 세대와 맞먹는 힘을 가진 경주용 차량. 이 차량은 드라이버 1명을 위해서 만들어진 차이기 때문에 나머지 양산차처럼 이렇게 조수석이나 뒷자리 시트가 없고요. 그리고 많은 장치들이 안에 있기 때문에 뭐 부품적으로 뭐 생각을 하면 한 1억 5천 정도 되고요. 차량의 무게는 곧 기록과 연결되기 때문에 차 안은 오로지 운전에 필요한 장치들만 있습니다. 에어컨 등 다른 사양들은 찾아볼 수 없는데요. 수작업으로 경주차 한 대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6개월. 미케닉들의 실력이 드러날 순간이 왔는데요. 연습 주행을 앞두고 회의가 한창인데 낯익은 얼굴이 눈에 띕니다. 저기 세팅 바꾸고 들어가서는 그래도 1번 코너 들어갈 적에는 움직임이 훨씬 좋아졌어. 좀 안정돼 보이더라고. 그전에는 진짜 막 갈지자로 갔거든, 얘 차가. 이 팀이 7년 전에 창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7년 전에 창단 당시에 뭐 감독 겸 선수로 활동을 하다가 한 3년 전에 차에서 내려서요. 이제는 감독직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래퍼이자 방송인으로 활발히 활동하던 그가 레이싱의 매력에 빠져 본격적으로 핸들을 잡은 지 15년이 넘었는데요. 이제는 한 팀을 총괄하는 감독이 되어 개막전 우승과 함께 올해 챔피언 자리에 오르는 게 목표입니다. 개막 하루 전 모든 팀에게 주어진 50분의 연습 시간. 팀의 경기력을 가늠해 볼 중요한 순간인데요. 주행 전 선수들은 항상 담당 미케닉과 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가 이 차를 만지다가 또 다른 사람이 만지면은 또 어떤 거를 해놓은지 모를 수가 있잖아요. 말을 안 해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뭐 작업을
잘못되게 했을 수도 있고 뭐 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딱 담당 메케닉이 다 정해지죠. 연습 한 세션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명의 메케닉이 뭐 바퀴도 껴야 되고 차량에 풀린 볼트도 조여야 되고 그렇잖아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인 거, 가족 같은 그런 존재죠. 그런 관계고 실제로. 올 11월까지 이어지는 대회인 만큼 초반 승기를 확실히 잡아둬야 하는데요. 이제 옷 갈아입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제 연습 시간이 돼서 저희 이제 연습하러 갈 거예요. 셋업이나 아니면은 뭐 문제점 좀 찾거나 아니면은 드라이빙 쪽으로도 좀 끌어올리는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50분 동안 주행을 하거든요. 타고 나오면 다들 얼굴이 익어 있을 거예요. 안에 엄청 뜨거워가지고. 연습 주행이지만 실전처럼 임하는 선수들. 보호장구를 착용한 뒤 차에 오릅니다. 미케닉은 차가 피트를 떠나는 순간까지 세심히 살피는데요. 경주 차량의 특성상 선수의 손이 닿지 않는 사이드 미러의 각도까지 조절해 줍니다. 드디어 경주용 도로인 서킷 위로 나설 시간. 긴장된 분위기가 감돕니다. 팀에 속한 3명의 선수들이 차례로 피트를 빠져나가는데요. 서킷과 차의 상태 모두 체크해야 합니다. 올해 김진표 감독의 팀으로 이적한 신예 이정우 선수가 슬슬 속도를 올립니다. 제작에만 6개월이 걸리는 경주용 차들이 굉음을 내며 서킷을 달리는데요. 피트 안에선 팀원들이 모두 나와 한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니터엔 선수들의 이름과 주행 기록이 빼곡합니다. 지금 차량들 랩타임 보고 있거든요. 이제 저희 차가 몇 초가 나오는지, 아니면 상대편 팀들 차가 몇 초가 나오는지 확인을. 트랙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랩타임. 이를 기준으로 경기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사히 주행을 마치고 들어오는군요. 차가 피트에 오면 미케닉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강풍기를 틀어 엔진을 식히는 것이 급선무. 이 레이스 차량은 그 일반 차에 들어가 있는 냉각 팬이 없어요. 그냥 주행할 때 주행풍으로만 냉각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피트인 차량이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그때 냉각이 안 되니까 그때 이 이거 팬을 틀어가지고 냉각시키는 거예요. 엔진 온도를. 주행 중인 차량의 엔진 온도는 약 500도 이상 올라가는데요. 이 열기는 고스란히 차 안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에 바깥 날씨까지 더워지면 그야말로 찜통과도 같은 상태. 하지만 촌각을 다투는 경기에서 선수들의 신경은 오로지 한 곳, 기록에 몰려 있습니다. 연습 주행을 마친 베테랑 정의철 선수. 50분의 주행 후 온몸은 이미 땀으로 범벅. 상기된 얼굴이 차 안의 열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피트로 돌아온 차도 마찬가지. 뜨거운 도로 위를 달렸던 타이어는 열을 식히기 위해 재빨리 분리시킵니다. 이게 그 타이어 가루예요. 타이어가 다 이제 다르면서 뭉쳐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뭉쳐지거든요. 다르면은 이게 상당히 이제 차에 다 튀면서 다 붓기도 하고 이게 이런 게 이제 오염제나 머플러 이런 사이즈에 끼면은 고무다 보니까 불이 붙어요. 그럼 이게 화재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딴 팀들도 다 이제 망으로 다 막아놨어요.
연습 주행이 끝나야 할 시간인데 아직 노동기 선수의 차량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동기차 왜 안 들어와? 다급해진 김진표 감독.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한편 아직도 주행 중인 노동기 선수. 문제가 생긴 듯한데요. 차량 문제가 있네요. 소음으로 김진표 감독의 무전조차 듣지 못하는 노동기 선수. 둔탁한 소리와 함께 떨리는 차체. 속도까지 줄어들고 있습니다. 급기야 주행을 포기하는데요. 이 상황을 모르는 김진표 감독의 속이 타들어갑니다. 화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재는 아닌 것 같은데 연기가 발생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연기가 발생되고 있고 차량 한쪽에 직선 메인 백스트리 구간에 차량 세웠고 차량이 4차 들어가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 개막전까지 24시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한 사고. 서킷 위에 멈춰선 노동기 선수의 차는 특수 차량에 실려 피트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개막전 우승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김진표 감독은 이 상황이 달갑지 않은데요. 이거를 발을 이쪽으로 좀만 더요. 주먹만한 게 튀어나왔는데 모르겠다. 먼저 피트로 옮겨서 원인을 찾는 것이 급선무. 보닛을 열고 전 미케닉이 다 달라붙어서 안을 살핍니다. 열자마자 문제가 된 부분을 바로 찾아내는 미케닉들. 문제는 이 부분. 벨트를 돌아가게 하는 부품이 망가진 겁니다. 냉각수를 돌려주는 벨트까지 사라지면서 엔진에 무리가 간 상황. 저희 차량을 테스트를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피로 누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더 뭔가 운이 좋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레이스 때 부러지지 않고 연습 때 부러졌으니까. 실제 경기에서 발생했다면 아찔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지금의 상황이 오히려 행운으로 느껴진다는데요. 수없이 많은 부품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자동차. 다른 부분도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꼼꼼히 살핍니다. 망가진 부품은 새 것으로 교체 완료. 최종 점검은 신영학 팀장의 몫입니다. 문제 없음을 알리는 경쾌한 외침. 그럼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근데 매 시즌 바꾸는 거긴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 될 것 같아. 동기차가 각별히 신경을 써야겠다 이런 게 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운이 좋은 거지. 됐어요. 진짜 운 좋은 네, 거지. 운 좋은 거야. 운 좋은 거지. 야, 동기야 액땜했어. 뭐가 뭐 엔진 뭐가 부러져 나왔어 그래서. 늘 예상치 못한 변수가 속출하는 자동차 경주. 저는 제가 이제까지 레이스를 해오면서 보다 보니까 그 타이트함을 되게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빠른 스피드 속에서 이 경쟁하는 타이트함을 되게 즐기는 것 같더라고요. 카트로 모터스포츠에 입문한 노동기 선수.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프로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얼마나 미친 정도였냐면 그냥 진짜 이거를 하려고 안 해본 일도 없고 그리고 친구들도 안 만났어요. 친구들 가끔 가다가 친구들이 만나면 저보고 막 페인이라고 했어요. 페인 막 진짜로. 젊은 선수의 열정을 품은 서킷 위로 어둠이 내려앉습니다. 드디어 개막전 당일. 코로나19로 인해 2번이나 연기되었던 대회가 우여곡절 끝에 열리게 되었는데요. 모두가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만큼 경기를 준비하는 손길이 무척 바쁩니다. 경기장 곳곳엔 설레고 긴장되는 분위기가 넘치는데요.
현재 상황에 맞춰 무관중으로 치러지는 이번 대회. 자동차 경주 대회로는 세계에서 제일 처음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최대한 차체를 가볍게 만들어야 하기에 편의 장비가 없는 경주용 차량. 운행 전 차내 온도를 내리는 과정은 필수입니다. 차 안이 더우니까 저 에어컨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좀 시원하게 미리 덥지 말라고, 드라이버를 덥지 말라고 시원하게 해놓는 거예요. 운행하기 전에요? 차 한 대에 들어가는 기름의 양은 약 70에서 75리터가량. 5.6km의 경주용 도로를 한 바퀴 도는데 사용되는 기름은 3리터로 연비로 따진다면 무척 낮은 편이죠. 기름을 넣는 방식 또한 남다릅니다. 공기압을 이용해 꽂아 넣는데요. 일반 주유기로 넣는 것보다 훨씬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고급 유수죠. 휘발유요? 예, 고급 휘발유. 요거는 이제 기름 넣는 데고, 여기는 이제 기름을 빼는 곳이거든요. 그게 결승되는 이제 기름 양을 딱 맞춰야 하기 때문에요. 또 너무 많이 넣으면은 무겁고, 차가 무거우니까 이제 또 이게 성적에도 관계가 있으니까 저희가 연비 계산을 해가지고 적정량을 딱 넣기 때문에 기름도 빼가지고 얼마가 남았는지 해서 또 그 체크를 하기 때문에 기름도 빼고 다 그렇게 해요. 경기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는 건 미케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수가 최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차를 가장 정확하고 최고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이들의 임무. 늘 차를 살펴야 하기에 이렇게 누워서 피트안을 이동하는 웃지 못할 광경도 펼쳐지죠. 리프트 설치가 힘든 현장인데다 차체의 높이가 일반 차량보다 낮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복장을 갖춰 입는 에이스 정희철 선수. 땀의 흡수와 건조를 원활하게 하는 등 대부분의 운동 경기복엔 많은 기능이 있는데요. 하지만 레이싱 경기복은 차원이 다른 역할을 합니다. 방염복이에요, 방염복. 차에 불 났을 때 이 불이 붙지 않는, 그래서 입는 겁니다. 신발 역시 예사롭지 않은데요. 이게 되게 부드러운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거의 맨발로 페달을 밟는 것 같은 느낌? 미세하게 컨트롤해야 되니까. 그럼 이 안전장비를 다 합치면 가격도 꽤 되겠네요. 뭐 헬멧이 한 200만 원, 여기에 이 목 보호대요, 경추 보호대. 이게 한 200만 원. 여기에 방염복은 약 300만 원. 수십만 원에 달하는 장갑과 신발까지. 다 합치면 엄청 비싸죠. 3만 원 가까이 되겠네요. 네. 각각의 장비들이 극한의 상황에서도 선수의 생명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결선에 앞서 예선전이 치러지는데요. 각각의 피트에서 하나둘씩 나오는 참가 차량들. 결선에서의 출발 자리 배정을 위해 23대의 차량이 총 3번의 예선을 치릅니다. 예선 기록이 가장 빠른 순서대로 출발선 앞쪽부터 자리가 정해지는 겁니다. 예선 출전을 위해 움직이는 노동기 선수. 그런데 경주용 도로 위까지 미케닉들이 차량을 밀어주는군요. 아직 경기장에서는 후진을 하면 안 되거든요. 차량 고도고로 후진을 하면 안 되거든요. 차 기한이 있어요? 예, 이 기간에 있는데요. 경기장에서는 후진이 금지됩니다. 근데 안전 문제도 있고.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엄청난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차량들. 대회 우승을 노리는 베테랑 정희철 선수의 차량이 선두권에서 순조롭게 주행 중인데요. 하지만 함께 출발한 노동기 이정우 선수는 전력을 다해보지만 선두권 진입이 쉽지 않습니다.
불과 몇 미터 차이지만 270km로 달리는 상태에선 추월이 무척 힘듭니다. 하지만 세 선수 모두 10위권 안에는 안착했습니다. 결과가 못내 아쉬운 김진표 감독. 네, 사실은 웃을 수 없는 게 지금 4번 차량만 빼놓고 19번하고 24번 차량은 타이어 소모가 너무 많아요. 김진표 감독이 타이어 상태를 걱정하는 데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대회에선 예선 때부터 결선까지 같은 타이어로 경기를 치러야 하기 때문인데요. 중간에 타이어를 교체하면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자동차 경기는 타이어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죠. 경주장 한 바퀴의 길이는 5.615km. 사실 이게 F1까지 열릴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높은 그레이드의 서킷이에요. 그 뒤에 긴 직선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1km가 넘는 긴 직선 구간에서 저희 차량 같은 경우 280km 정도 속도가 나는데 한 150m 안에서 그 속도를 한 40km, 30km까지 낮춰야 되는 구간이 있어요. 거기서는 정말 그 누가 더 브레이킹을 늦게 가지고 가느냐 싸움이 또 펼쳐지기 때문에 경합하는 과정에서 그런 데서 아차 요만큼 정말 0.1초의 실수로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한번 그 구간에서 큰 사고가 한번 난 적이 있고요. 선수 시절이던 지난 2015년 같은 대회의 개막전에서 사고를 당했던 김진표 감독. 엠블 빨리 좀 불러주세요. 당시 예선 성적이 좋지 않았던 터라 조금 공격적으로 경기 운영을 했던 김진표 감독. 강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난 겁니다. 그 사고가 대한민국 모터스포츠에서 아마 가장 큰 사고였을 거예요. 일단 미케닉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왜냐면 정말 열심히 만든 차인데 그러니까 느낌으로 알죠. 아 이건 폐차다. 끝났. 이 차는 더 이상 생명을 할 수 없다. 이 차는 끝난 거다라는 거 하니까 일단 미케닉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올라서 미안한 마음이 들고 운전자를 보호하는 롤 케이지까지 망가져 폐차해야만 했던 큰 사고. 트라우마가 있을 법도 하지만 김진표 감독은 여전히 도로 위에 서 있습니다. 제가 그 사고로 한 요만큼도 이걸 그만둬야 되나라고 고민해 본 적 없어요. 이게 너무 좋으니까요. 예. 이곳은 지난 대회 우승팀의 피트.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던 최강 전력팀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김종겸 선수는 경계 대상 1호입니다. 이제 정말 경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마치 폭풍전의 고요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제 시합 들어가기 전에 이 도열을 한 상태에서 이제 6분 30초 뒤에 이 포메이션 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합 레이스 시작 전에 마지막으로 정렬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정우야, 네가 침착하다는 걸 보여줘. 재밌게 놀다 와라. 이제 개막전을 기분 좋게 시작하자. 에이스 드라이버. 잘 타고 와. 애써 선수들을 다독여보지만 이미 최고조의 긴장 상태. 드디어 출발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슈퍼 6천의 결승전 경기 신호고 떨어졌고요. 출발했습니다. 빨간불이 꺼지면 본격적인 주행이 시작됩니다. 야, 재현이 처음이다, 처음. 예선 1위였던 경쟁팀은 조금 여유 있는 모습. 반면 김진표 감독이 이끄는 팀은 좀 더 신중한 분위기가 감돕니다. 개막전 2위 징크스를 깨겠다는 각오 속에 달리고 있는 정의철 선수. 정인철과 거의 서대가 밑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성대. 3와이드인데 지금 바깥쪽에 있는 쪽이 거침없이 질주를 하다 경쟁팀 선수의 차량과 부딪힙니다. 결국 경쟁팀 선수의 차량이 서킷에서 낙오됩니다. 앞서 달리던 선수가 밀려나면서 3위가 된 정희철 선수. 내친 김에 2위 자리를 노려봅니다. 자, 1.3G 정도가 걸려 있는 상황인데요. 인코스로 찌르면서 추월하는 모습. 이 순간에 몰입한 정희철 선수. 선수가 힘을 내주니 다들 고조된 분위기인데요. 서킷 안의 차들은 더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 한껏 속도를 내봅니다. 자, 이제 중위권 지금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거든요. 줄지어 달려오는 차들 속에서 이정우 선수는 9위를 기록 중입니다. 지금 현재 9위. 이정우 9위. 땡기려면 0.3초를 땡겨야 돼. 13초대 들어가야 돼. 찰나의 경쟁에서 이겨야만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싸움입니다. 정우야, 더 땡길 수 있을 것 같니? 김진표 감독의 말에 좀 더 속도를 내보는 이정우 선수. 그런데 속도를 올리다 그만 라인을 살짝 넘어가고 맙니다. 이제 9바퀴만이 남았습니다. 노동기 선수 역시 분발하고 있는 상황. 팀을 옮긴 후 첫 경기라 그런지 더 긴장한 모습인데요. 좋은 자리로 파고들려던 그때 속도를 내다 그만 다른 팀 차량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담당 미케닉의 얼굴은 심각한 표정. 하지만 상황에 굴하지 않고 노동기 선수 더 힘껏 속도를 내봅니다. 세 대가 나란히 경합 중. 자, 노동기 가운데 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 황준호 다음 코스에 인코스를 한번 노려봅니다. 인코스를 뺏기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노동기 선수. 막아냅니다. 노동기 막아내고요. 섬세하게 핸들을 조작하며 뒷차량의 추월을 방어합니다. 현재 1위는 경쟁팀의 김종겸 선수. 김정겸 단독으로 일단 라스트랩에 들어왔고, 하지만 정희철도 지금 굉장히 빠른 페이스 유지하고 있거든요. 2위와의 간격을 더 벌리며 서킷 위를 달립니다. 이미 라이트가 먼저 가고 있습니다. 김정겸. 결승선을 통과한 김종겸 선수. 개막전 1위를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뒤이어서 그 다음 2위는 정희철 선수입니다. 이철아 고생했다. 멋있는 거 보여줬어. 잘했다. 올 시즌 탐도가 아주 재밌을 것 같다. 이야. 모두의 환호 속에 돌아온 정희철 선수. 얼마나 애썼는지 알기에 2위란 아쉬움은 잠시 잊어봅니다. 1위를 차지한 경쟁팀의 김종겸 선수 역시 팀원들의 환호 속에 기쁨을 만끽합니다. 뒤이어 들어오는 노동기 선수와 이정우 선수. 이정우 선수는 8위를 기록했습니다. 주변 선수들의 견제로 7위를 기록한 노동기 선수까지. 그 역시 아쉬움은 잠시 접어두고 정희철 선수를 만나러 가는데요. 그 사이 미케닉 팀은 차량을 살피느라 바쁩니다. 라디에이터가 뒤틀렸어. 이제 겨우 한 경기를 치렀을 뿐인데 너덜너덜 만신창이가 된 노동기 선수의 차량.
바로 이어지는 시상식. 정희철 선수의 수상을 축하하는 가운데 마음껏 웃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쁘기도 한데 뭐 100% 만족하진 않아요. 좀 뭔가 좀 아쉽네요, 좀. 네. 운전에 애를 먹었던 노동기 선수 역시 아쉽기는 마찬가지. 누구보다 선수들의 마음을 잘 아는 신영학 팀장 역시 환한 웃음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도 내일 있을 경기를 위해 마음을 가다듬어 보는데요. 부서진 차량이 마치 기대에 닿지 못한 자신의 기록같이 느껴져 가라앉은 기분이 쉬이 풀리질 않습니다. 그날 저녁 개막전 경기가 끝났다고 해서 미케닉들의 일이 끝난 건 아닙니다. 어쩌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일이 시작된다고 해야 할까요? 내일 또 경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10시간 남짓. 이 시간 안에 주행이 가능하도록 차량 정비를 끝내야 하는데요. 지금 1시 20분 됐네, 25분? 네. 지금 되게 피곤하죠. 진짜 완전 피곤한데 뭐 내일 있을 레이스가 또 바로 있으니까 뭐 그거에 맞춰서 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없으면 만들어 쓰고 불필요한 것은 걷어내는 작업. 미케닉들의 일상입니다. 자재를 써야 돼가지고요. 뜯어 쓰려고요. 미케닉의 작업은 혼자서 뚝딱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요. 차의 상태나 선수들의 상태를 점검하며 끊임없이 의논에 의논을 거치는 과정입니다. 이제 1년 차인 김준태 미케닉은 이런 과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졸리지 않고 살짝 졸리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 견딜만 해요. 빨리 끝내야겠다. 빨리 잘 도와줘야 빨리 끝나니까요. 뭐라도 하나 더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데 차를 수리하다 말고 대체 뭘 하는 걸까요? 차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데 사활을 거는 이들이 도리어 차에 무언가를 잔뜩 싣고 있습니다. 이거 핸디캡 웨이트가 있어가지고요. 오늘 2등을 해가지고 2등한 선수에게는 40kg의 핸디캡이 적용이 돼가지고 40kg의 납을 실어야 돼요. 특정 선수의 독주를 막기 위한 핸디캡 웨이트. 상위권 차량에 분리하도록 전 라운드 순위에 따라 차량 무게를 추가하도록 하는 겁니다. 미케닉은 정말 신경 쓸 것이 한둘이 아닌 직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천직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좋고요. 이 메케닉들은 사실 환경이 조금 어렵지만 다들 차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뭐 며칠 밤새도 잘 준비해서 나가서 우리가 레이스에서 우승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겠다라는 그렇게 의지들이 있어서 진짜 좋은 직업이죠.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전력으로 달리다 보니 어느덧 날이 밝았습니다. 2라운드 결승이 열리는 오늘. 어제와는 달리 찌는 듯한 날씨가 심상치 않은데요. 밤새 파손된 차들을 손봤던 미케닉들. 정말 말 그대로 밤을 꼴딱 샜습니다. 뭐 씻고 뭐 하니까 뭐 시간이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씻고 거의 나왔어요, 그냥 바로. 그 덕분일까요? 어제 심하게 망가졌던 차의 앞부분이 말끔한 모습으로 변신했군요. 일찍부터 피트에 나온 노동기 선수. 어제 기록을 만회할 생각에 더 긴장된 모습입니다. 오늘 일단은 더 중요한 날이어서 조금 그냥 다른 거 말고 그냥 좀 집중하려고 계속 집중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밤새 메케닉 분들이 잠도 못 자고 사실은 준비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뭐 차 컨디션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만 잘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잘해야지. 잘해서 선두 쪽에 포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제 2위를 기록한 정희철 선수도 준비를 시작합니다. 찰나의 승부를 위해 다시 서킷에 나서기 직전 후회를 남기지 않고 최선을 다해 달릴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서로 각오를 다집니다. 차에 오르는 지금 이 순간부터 레이스를 마치고 돌아와 차에서 내릴 때까지 선수와 메케닉은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서로의 능력치를 더해 최상의 결과를 내는 것이 바로 이 카레이싱. 오늘도 무사히 달릴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또다시 선수들은 승부의 그 길에 오릅니다. 이제는 사실 메케닉의 손을 좀 벗어났고요. 이제 드라이버의 영향에 많이 달려있는 상황인 거고요. 저희는 또 피트에 가가지고 혹시 모를 사고와 그 다음에 뭐 트러블에 대비를 좀 할 수 있는 걸 준비를 좀 해야 돼요, 지금. 이들의 일은 경기가 끝날 때까진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신호고 떨어졌고요. 출발했습니다. 붉은색 등이 꺼지면서 2라운드 결선이 시작됐습니다. 강렬한 엔진 소리와 함께 치열한 속도 경쟁에 불이 붙었는데요. 피트에선 팀원들이 모두 같은 마음으로 경기 중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레이스 초반 선두권 다툼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점점 더 속도를 올리는 경주 차량들. 이때 치고 나오는 노동기 선수. 빈틈을 놓치지 않고 더욱 가속 페달을 밟습니다. 어제 일어난 사고가 무색하리만큼 노동기 선수는 기량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급격히 속도를 줄여야 하는 곡선 구간. 초반부터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노동기 선수의 19번, 6번 장현진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사고가 일어나기 쉽지만 노동기 선수는 영리하게 인코스를 파고들며 경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위 그룹에 섞여 주행 중인 에이스 정희철 선수. 차량에 문제가 생긴 걸까요? 자, 장현진 스타트 조금 늦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출발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 보니 각축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정희철 선수의 차량이 덜컹거리는데요. 경기 초반 주변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경기 결과에 따라 핸디캡 웨이트까지 있어 속도 내기가 더욱 쉽지 않은 상황. 초반부터 발생한 두 번의 충돌로 하위권으로 밀려나 버린 정희철 선수. 추격이 쉽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는 김진표 감독. 10위권 밖으로 떨어진 정희철 선수. 서킷 가까이로 이동해서 선수들의 상황을 더 자세히 살피려는데요. 오케이, 달려봐봐. 40kg의 중량이 추가되면서 직선 구간에서도 속도 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정우 선수는 지금 어디쯤에서 달리고 있을까요? 정우야, 한타 랩타임이 좀 빠지고 있어. 힘내서 달려봐봐. 이정우 선수 역시 고군분투 중. 쉽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앞 차량과 치열한 다툼이 진행되는데요. 이때 빈틈을 파고든 이정우 선수. 정말 잘했어. 자, 쭉 가보자. 끊임없이 6번 장현진을 노리고 있습니다. 10번 노동기.
어제의 부진을 씻을 수 있을까요? 자, 노동기 아직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 이번 코너 가까이 가죠. 붙여서 이번에 한번 노려보려고 할 텐데요, 노동기. 백파이어를 받으면서 일단 나란히 섰습니다. 사이드와 사이드. 두 차량의 속도는 그야말로 종이 한 장 차이. 신영학 팀장을 비롯해 응원하는 이들 모두 숨이 멎을 만큼 긴장한 채 지켜보고 있습니다. 쭉 끌고 갑니다. 끌고 갑니다. 그렇습니다. 아웃라인으로 노동기가 말고 들어가는데요. 노동기가 위쪽으로 착륙대 성공했습니다.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안도의 웃음을 띄우는 신영학 팀장. 10번 노동기. 대단합니다, 노동기. 전 코스부터 미리 노리면서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이제 승기를 잡은 모양입니다. 자, 지금 장현진과 이정우가 이제 포디움 마지막 자리 3위 자리를 놔두고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언제든지 타이어를 치고나도 이상하지 않은데. 자, 마지막 끝까지 이정우 한번 싸워보려고 하는데요. 이정우 선수도 선전 중. 곡선 구간에서 추월을 시도해 보는데요. 자, 그리고 여기는 2차 자, 결국은 이정우가 넘어갔어요. 아, 이정우 선수가 결국 쫓아내는 건데 이정우 선수가 포디움을 향해 달려갑니다. 아, 장현진의 비틀거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엑스타 더블 포디움. 두 맞아요. 명이 시상대 올라가게 되죠. 마지막을 알려는 깃발이 올라가고 노동기 선수가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너무나 멋진 경기 봤습니다, 정말. 마음껏 환호하는 동료들. 아, 그대로 이정우 선수, 노동기 선수 맞습니다. 엑스타레이시 이어서 이정우 선수의 차량도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내면서 경기를 마감을 지었고요. 올해 김진표 감독이 있는 곳으로 팀을 옮기고 치러진 첫 경기. 좋은 모습을 보여준 이정우 선수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는데요. 경기 결과가 좋은 것을 넘어 무사히 완주를 했기에 이 순간이 더욱 뜻깊은 미케닉들. 피트로 들어가는 노동기 선수. 이미 동료들은 축하 준비를 끝냈습니다. 담당 미케닉과 가장 먼저 포옹을 나누는 노동기 선수. 드라이버가 최 드라이빙만 할 수 있게, 모든 거에 드라이빙만 할 수 있게 나머지 것들을 다 케어해 줄 수 있는 부모 같은 입장? 이 정말 천생연분의 부부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냥 믿어야 돼요. 아, 당연히 잘 만들었겠지. 그다음에 아, 당연히 잘 타겠지. 정말 찰떡궁합이어야 되는 그런 부부 같은 관계여야 되죠.